주제 5. 임시정부 대한민국을 선포하다입니다. 주제 열기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사진자료로 제시하고 황제의 나라인 대한제국이 망한 지 10년도 안 돼서 국민의 나라인 대한민국으로 임시정부의 명칭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호에는 민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제시된 자료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조항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177쪽 정리하고 역량 키우기 3번 문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발표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대한국 국제와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시하여 각각의 특징을 이해하고 전제정이 공화정으로 바뀌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사건은 무엇인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배경 설명으로 주제 2의 범교과학습에 나온 대동단결 선언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이 공화정을 주장한 이야기와 주제 4, 3.1운동에서 전 민족이 주체적으로 나섰던 이야기를 연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려고 하였을까에서는 그 목적이 3.1운동을 전후하여 독립운동을 총괄적으로 지도할 조직의 필요성 때문인데, 이를 위해서 정부의 위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를 두고 상하이냐, 연해주나 간도냐 하는 논쟁이 진행되었지요. 이는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방향과도 연관되었음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대한민국 임시헌법의 특징은 무엇일까에서는 대한민국 주권의 소재가 대한인민 전체에게 있다고 한 공화제와 임시정부임에도 삼권 분립을 내세웠다는 점을 강조하면 좋겠습니다. 입법권이 의정원에 있다는 말로부터 의정원이 오늘의 국회에 해당한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0조에는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 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 오늘날 국회라는 명칭이 이미 1919년 4월 11일 발표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나왔다는 사실을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일제강점으로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 역사상 최초로 민주공화제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시작이라는 점을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인물톡톡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최초의 여성 의원인 김마리아 선생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우리 해냄 에듀 한국사 교과서에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여성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중 한 분이 김마리아 선생입니다. 김마리아 선생은 28 독립선언과 3.1운동에서도 큰 역할을 한 분이었습니다. 3.1운동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여성으로 유관순 열사가 있지만 당시 교사로서 3.1운동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이 김마리아 선생이었습니다. 제시된 독립신문 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인식을 할 수 있게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제인 국민대표회의와 관련해서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외교활동에 주력했으나 열강들의 외면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승만의 국제연맹 위임 통치 청원 사건과 임시정부 내의 사회주의 운동 세력과의 갈등 등이 문제가 돼서 국민대표회의가
소집되었지요. 이승만의 국제연맹 위임 통치 청원 사건에 대해서는 왼쪽 날개단에 보조 설명을 넣었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독립운동가들이 분노하였다고 썼는데 이때 신채호 선생이 한 말이 유명했죠.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대체로 국민대표회의와 관련해서는 창조파와 개조파의 갈등 정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교사용 지도서 199쪽에 국민대표회의가 끼친 영향이라고 하는 자료를 넣어두었으니 수업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된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부분에서는 국민대표회의 결렬 이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떠났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 임시정부의 위상이 임시정부라는 말 뜻인 전체 독립운동을 지도하는 위치가 아니라 여러 독립운동 단체의 하나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제 5 수업 나눔을 마치겠습니다.